입니다. 보시면은 통합과 기출 유형 내 정리해서 자료를 준 건데 이제 커다랗게 봐야 될 게 있죠. 이거는 니네 학교 기출 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베이스로 뭐를 정리한 거냐면 유사 유형을 이제 정리한 것뿐이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면 시험에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세요. 첫 번째, 당연하죠. 우주의 두 가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 하나는 호일 아저씨, 하나는 누구?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과 뭐가? 정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그림 봤을 때 뭐 유사하다? 밀도가 일정해진다라는 건 정상 우주론이니까 정상 우주론 패스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거의 대부분 이제 1번에 위치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의 형태로 나오던가 혹은 문장형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데 밀도하고 온도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아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얘네 흐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누가 있다. 바로 가모프 아저씨, 호일 아저씨, 허블 아저씨가 존재하는데 오늘 아마 문자로 나갔을 거야. 허블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 필요도 있지 않나. 적색편이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호일 같은 경우는 패스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런 문제 하나 나올 거고 또 하나 보시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질량비가 3대 1이고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야기했다시피 한 점에서 모여서 이제 빵 터졌잖아. 그래서 팽창하는데 그 팽창함에 따라서 온도는 점점점 낮아진다. 그게 빅뱅 우주론이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보시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나. 되셨죠? 물론 시험에서는 이제 숫자 기억해야 되는 거죠. 3분, 세 글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 시간에 따른 누구를 기억하라? 온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흔히 이제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져야죠, 당연히. 원자 핵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전자가 붙어서 원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만들어져야죠. 원시 지각 다음에 바다. 생각을 해봐. 이게 너무 웃기지 않니? 바다 먼저 만들어져서 지각이 만들어지면 뭐야? 바다에 뭐 땅에 빠지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봤더니만 이 친구는 이제 업커크 혹은 다운커크인데 전화량 따져야겠죠? 그치?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하나는 마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합산 이용돼서 누가 돼? 양성자가 될 거고 자, 어떤 친구가 양성자라면 하나는 뭐가 되겠어? 중성자가 되겠죠. 중성자의 역할은 양성자를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가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될 때 문자 보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7번 그림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예. 자료 나중에 다시 넘겨줄게요. 양성자 총 4개 있지.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환되면서 에너지 이렇게 밖으로 방출했어. 그럼 에너지 방출했다는 건 결국 뭐가 감소했어?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됐죠? 자, 다음 마찬가지 문제죠. 거의 이렇게 내시더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이나 순서는 한 번씩 정리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문제 자체를 문장으로 내든지 혹은 이렇게 그림으로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가 만들어졌다 혹은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포인트로 두시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중에 약간 예외성을 갖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 계속 똑같은 얘기지. 결국은 3대 1 나온다. 그리고 빅뱅 후에 생겼던 거, 그치? 시계열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예, 틀릴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스펙트럼은 굉장히 중요하죠. 스펙트럼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지. 하나 연속, 하나는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흡수와 방출이 존재하는 거고 각각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껌댕스가 보이냐 혹은 그 외곽 자체가 껌댕이가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친구는 흡수. 그럼 나머지 색깔이 있고 여기가 다시 나머지는 검정색이고 여기가 허옇게 돼 있는 게 바로 뭐가 돼? 방출이니까 방출의 경우에는 고온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속도를 내볼게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렇죠. 가의 경우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를 따지려면 당연히
이런 짓을 해야 되겠죠. 선을 찍찍 긋는다. 그래서 어떤 원소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거고, 즉 전체 가라는 경우는 원소, 그쵸?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그냥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A의 경우에는 이렇게 삑살이란 게 있죠. 그러므로 원소 A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얘가 400나노미터, 얘가 700나노미터. 그럼 700나노미터 외곽이 바로 뭐가 돼? 적색이 되는 거고 여기 적색 편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파장이 길어져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시 숫자가 작아지면 에너지 자체는 뭐해진다? 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해서 이 동네가 청색과 빨간색으로만 비교하자면 즉 여기가 청색 편이 여기가 적색 편이가 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야겠죠. 하나 더, 요 선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지. 옆으로 이동해 버렸어. 그러면 얘는 후퇴 속도가 발생하는 거지. 즉 어떤 행성 자체가 멀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소 비교하는 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100%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과학이 어렵다라고 이야기,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용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달라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햇빛의 경우에 연속이 되는 거고 기타 등등 이렇게 물질에 따라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21번은 시험 변형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린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그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에서 7대1이 됐다가 얘네가 디딩 누가 됐지? 헬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1이 돼버리는 거고 흔히 문제 변형할 때는 얘네들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이렇게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 변형되는 비율을 바꿔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괜히 여기 이제 기억에 3대1 나왔다고 그냥 바로 3대1이 아닌 거죠.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눈으로 보인 문제만 총 몇 개야? 다시 돌아갔다 올까? 첫 번째, 빅뱅 우주론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나와야죠. 두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치? 중력 수축과 핵융합 반응 중에서 중력 수축은 별의 크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경우에는 저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그림을 모델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계열 나올 수 있겠죠. 그치?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 시계열 세 가지 눈에 꽂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야기했던 게 스펙트럼, 그렇죠? 스펙트럼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또 하나, 자 누구?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각각의 비율이 어떤 상황이 되냐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정리됐고 자, 이 친구 보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자,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서로 뭐 해줘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치? 온도가 높아지면 내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압력 자체가 커진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현재의 크기를 유지한다는 건 A와 B가 서로 뭐해? 힘의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그런데 내부의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팽창되려고 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쵸. 핵융합 반응 이후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애초에 수소로 만들어져 있는데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했어. 그치? 그러면 이제 뭐가 돼? 헬륨 핵이 되겠지. 헬륨이 핵융합 반응했어. 그럼 탄소고 산소 이렇게 점점점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해서 단면을 되게 중시역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운데 철이 있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운데 철이 있네. 반응하지 않는다.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봤더니 얘 적색 고성 얘는 초고성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왜 그럴까요? 자, 가운데 누가 있어? 탄소, 얘 철이 있잖아. 즉 가운데 있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당연히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별의 탄생에서 문장 오케이 됐고 자, 우주 배경 복사는 학교에서 이제 언급을 하셨긴 했는데 뭐 조금 좀 그래. 그래서 자, 3000 켈빈이 온도 낮아서 뭐 몇 켈빈? 3 켈빈이 됐고 그 3 켈빈을 전파 망원경 혹은 마이크로파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그렇죠? 광원 망원환경 뭐 광학 망원경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단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셨죠? 그리고 당연히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파장 자체는 길어지는데 수치 바꾸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3켈빈, 지구가 원 기준으로 2.7켈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되게 독특하게 나왔던 문제인데 초신성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많이 물어볼 때가 있더라라는 거 아시면 될 거고요. 자, 요 파트부터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본디 일단 중력 수축해야 됩니다. 중력 수축하고 이 중력 수축한 이후로 원반 자체가 회전하면서 밀도의 불균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모여서 결국은 행성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태양계 행성이나 혹은 성운이 모여서 별이 되는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외곽은 가벼운 물질, 가운데는 무거운 물질이 있다라는 건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틀릴 게 없어. 근데 불안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자가 생성되는 시계열하고 태양계가 형성되는 시계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구 형성되는 시계열보다 오히려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다 형성이 많아서 그런 거지.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치? 이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성운이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막 수축 회전하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나서 행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즉 가운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요 그림은 모의고사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그림인 거죠. 성운이고 회전하고 그 다음에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즉, 이 장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태양계 형성 과정은 100% 시험에 나온다. 태양계 형성 과정은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걸 쌤, 기억하시고 그 방금 저 문제 있잖아요. 그 성운 문제, 태양계 형성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저 기억 틀리지 않아요? 어떤 게? 그 기억이 성운의 크기는 가보다 다가 더 크다라고 나왔는데 다는 성운이 없잖아요, 그냥. 다시. 성운의 크기는 가보다 다가 크다고 했는데 음, 지금 다가 태양계 형성된 거 아니에요? 애초에 형성된 거지. 근데 그러면 성운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 성운이 아예 그림상에서 없으니까.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치? 네, 얘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겠지. 네. 그런 애들이 중력 수축해서 모였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얘 사이즈는 뭐 해줘야 돼? 작아져야겠죠. 그러니까 기억 틀리잖아요. 그치. 근데 답지에 기억 맞다고 돼 있어가지고 질문 드렸었는데 쌤이 내가 답장 안 그래서 해주셨어요. 오늘 답장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아,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요거는 가가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질문할 사람 질문 바로바로 하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지구의 형성 과정은 시험에 오히려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 미행성체 충돌 혹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이 의외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다시 지구형 행성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이제 그렇지. 이렇게 비교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확인한다? x축과 y축만 확인하는데 얘를 확인하기 이전에 태양 기준으로 쭉 나눠서 여기 지구형 행성, 여기는 목성형 행성. 그럼 얘는 뭐가? 질량이 커지는 거고 규산형 광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메테인 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져야 되겠죠. 얘는 밀도가 커져야 되는 거고 단 사이즈가 작겠지. 그치?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질량이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타원형에 가까워질 수 있죠. 왜 사이즈가 크니까 이심률 자체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쳤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심률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일단 긴장타야 되는 거죠. 그거를 흔히 학교 선생님들은 반지름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작은 거고 얘는 커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다음 주기율표. 주기율표 너무 쉽지. 사실 주기율표를 모르면 쉽다라고 해서 미안한데 주기율표 모르면 여기 통과는 다 망한 거지. 주기율표를 보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나눠야 되고 이렇게 반응성 커진다, 이렇게 반응성 커진다가 가장 기본입니다. A 금속, B는 비금속, C는 비활성 기체. A가 이온이 돼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B가 이온이 돼도 C와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특히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하는데 1쪽이 무엇이라면 원자과 전자가 1이라면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7이 되는 거고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빵이 되겠죠. 여러분 선행을 해서 최외곽 전자에 익숙해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통과에는 최외곽 전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로만 비교를 한다. 고로
화학적 성질의 유사성, 그치? 왜?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즉 같은 족의 경우에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라는 기본 내용을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해서 아저씨들, 과학자분들 여러분 나오시죠? 총 몇 분? 한 3분 정도로 귀결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모즐리다. 그런데 시험에는 맨델레프가 많이 나오겠죠. 왜? 표로 정리하신 분인데 다 누구로? 질량순으로 정리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나 이제 시험에서 꼴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거지. 원소가 있고 비금속이 존재한다. 그러면 준금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1의 4단원의 반도체 나오지. 그 파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준금속에는 누가 있다? 규소와 절마늄이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이거라고. 금속의 반응성, 비금속의 반응성, 특히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물어보는 경향이 매우 크죠. 문제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시면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루틴이죠. 주기 자체가 2주기부터 시작해서 즉 수소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혼동하기 위해서 A, 수소구나 라고 시작하는 애들은 다 망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1족을 알칼리 금속,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한다. 성질이 거의 유사한 애고 우리는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얘는 전자를 뭐 하는 애? 얻는 애고 얘는 전자를 뭐 하는 애? 잃어버리는 애인데 얘는 하나 잃어버리고 얘는 2개 잃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비활성 기체는 전자 배치가 안정된 상태다. 즉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기본부터 보세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그리고 구멍 뚫어서 얘네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식이나 혹은 화학식의 형태를 물어보는데 화학식의 형태는 쫄지 말아라. 1, 2, 3, 4, 3, 2, 1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A 전자 하나 잃어버려. B 전자 몇 개? 2개 얻어버리겠지? 그럼 반응 비율이 전압비가 1대 2니까 반응 비율은 몇 대면? 2대 몇이 된다? 1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다시 D하고 E 한번 반응시켜볼까? 얘는 몇 개? 3개 잃어버리는 거고 얘는 2개 얻는 거잖아. 그러면 3개 잃어버리니까 D3 플러스가 되는 거고 E는 2 마이너스가 되겠죠. X, B, 2, E, 3 이해되시죠? 이런 애를 나올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되셨죠? 그리고 자 보시면 보세요. 그렇죠? 방심하는 순간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봤죠. 주기율표를 문제에서 조금 한 2번, 3번 쓰는데 다 앞에는 이렇게 하다가 세 번째 그리면서 주기 2주기부터 시작해버려. 그럼 이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1주기에는 수소와 누가 있다? 헬륨이 존재하죠.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이죠? 0이죠. 맞아요? 원자과 전자가 0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0입니다. 헬륨은 체외곽 전자가 2개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나머지 누구? 비활성 기체는 체외곽 전자가 8개죠.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다시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0이다. 체외곽 전자는 2개다. 그래서 18쪽의 다른 친구들은 체외곽 전자, 즉 겉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수소는 위장 취업했다. 뭐 정치인도 아니고 위장 취업했다. 얘는 비금속인데 어디에 짱 박혀 있다? 금속의 성질을 갖는다. 골 때리는 거죠. 즉 금속과 성향이 비슷한 거지.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알칼리 금속의 경우에는 무르다.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고 당연히 산화물 만들어서 열과 빈 만들어지는 거죠. 반도체 성질을 갖는 건 14족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런 애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선생님이 이 장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51번의 형태는 100% 시험에 나올 겁니다. 좀 확신하는 바입니다. 알았죠? 분류하는 기준, 이게 수능형 유형이죠. 수능 문제 기본 패턴인 거야. 그래서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분류해야죠. 아르고닌에 오메 이건 뭐야? 마그네슘, 리튬, 그렇지. 원래 얘네끼리 금속이네. 그럼 얘는 누구야? 비활성 기체네. 라고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야? 비활성 기체. 분류상 자, 선생님의 분류라면 얘 A, 얘 B, 얘 C 되셨죠? 그래서 각각 분류하는 기준이 설정이 돼야 된다. 문제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 혹시 이렇게 문자 이제 이렇게 뭐지? 물질이나 혹은 기타 등등이 분류가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요. 자, 다음.